안녕하세요. 절대값집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지금 전국이 전세 사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확산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인천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인천에서 이제 최고 많이 벌어진 거고, 자, 오늘 또 동탄에 신고가 됐어요. 동탄에 임차인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신고가 됐고, 부산, 광주, 자, 부산도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뭐 재판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인천, 동탄, 부산, 광주, 경북, 전국 곳곳에서 이런 그 전세 사기 피해 접수가 되고 있고, 이게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로 이제 어떤 상품에서 이루어졌냐면 빌라와 오피스텔이잖아요. 자, 빌라와 오피스텔은 쉽게 얘기해서 무피, 풀피 투자가 가능한 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2021년도에 집값이 많이 급등할 때 많은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갭 투기꾼들이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피, 풀피 투자를 했어요. 자, 문제는 일반 개인들이 뭐 무피, 풀피 투자하면 뭐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어떤 그 뭐랄까요, 뭐 법인을 만들고 임대사업자 법인을 만들고, 인천에서 일어났듯이 뭐 건축업자가 뭐 집을 져서 무피 풀피 투자하고, 집이 안 팔리니까 그냥 매매가 이상으로 전세 가격을 놔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이런 거예요.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예를 들어 1억 2천인데 전세가는 1억 3천이야. 그죠? 자, 그렇게 하면 한 채 임대 놓을 때마다 나한테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오피스텔을 100채를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15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앉아서 15억을 버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는 뭐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사실상 사기를 치려고 그랬던 거지만은 법적으로는 사기를 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죄의식도 없이 이렇게 한 거야. 뒷감당을 생각 안 하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했던 것이 이제 후유증이 일어나는 거고, 후유증이 생긴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뭐냐면 2020년, 21년도에 굉장히 많은 무피, 풀피 투자자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많은 그 호실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사건이 터지지만, 이제 10채, 20채, 뭐 5채, 6채 뭐 그렇게 가진 사람들도 계속해서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세 사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주인이 몇 채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자, 불안하니까 전세 물건들이 다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는 그 오피스텔이 그렇게 전세 물건이 많지는 않거든요. 오피스텔은 그 월세로 세팅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매물들이 나오면. 그러면 수십 채씩 그 사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금을 못 빼주겠죠. 지금 누가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위험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렇게 역전세가 나오고 계속해서 사기 고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이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뭐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결국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지금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니까 이제. 자,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빌라 오피스텔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파트 쪽으로 또 번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집의 시세와 전세 가격 이걸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갭이 매매가와 전세 갭이 역전된 경우도 많아요.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또 세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지방의 그 소형 아파트 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아파트에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아. 자, 이런 문제가
계속 확산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 정부가 깜짝 놀란 것은 인천은 예전에 터진 사건이지만 이 갑자기 또 동탄에서 또 터진 거야, 사건이. 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었나 본데, 이 삼성전자에서는 깜짝 놀래가 그 자기네 직원들의 어떤 이런 피해 상황을 또 조사하라고 또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거죠. 이게 문제는 자꾸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확산된다고 하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서울의 전세 사기 사건하고 똑같아요. A라는 사람이 B씨로 명의 이전을 해줬고, 이 B씨는 110채의 세입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린 거죠. A씨가 B씨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 B씨는 잠적하고, 그러니까 110여 채의 세입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달까지 파악된 피해액이, 그래서 부산진 경찰서가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실소유자가 바뀐 것을 숨긴 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사기가 일어나냐면 집값이 급등하고 쉽게 사기치기가 좋잖아요. 그죠? 쉽게 사기치기가 좋으니까 자, 이런 그 갭 투자, 무피 투자를 이용해서 이런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전세 사기로 쑥대밭이 됐다는데, 오피스텔 250채 소유자가 파산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한 1523호가 경매에 넘어갔고, 이미 87호가 매각됐어요. 자, 이게 서울 강서구, 미추홀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이런 대규모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큰 게 청년 빌라왕, 이제 이 신문에서 붙인 이름이죠.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3008호라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사기를 쳤다라는 거야. 자,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2523호, 계양구가 177호, 남동구가 153호, 부평구가 112호, 서구가 32호. 자, 인천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인천이 이 매매 가격이 싸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또 전세 가격은 높고, 자,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사기를 친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이 속출하고 피해 지원센터에 지금까지 접수된 게 3,817건, 인천에서 2,265건, 가장 많은 피해 상담이 들어왔고, 경기도가 954건, 서울이 74건, 부산이 524건. 자, 이렇게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탄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이제 온라인 카페에서 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이제 떴는데, 자, A씨 부부 명의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B씨와 대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이 B씨와 A씨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거 한 것 같아요.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최근 A씨로부터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니까 무슨 메시지가 왔냐면,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라. 그러니까 오피스텔 사라 이거예요. 사라. 사라. 돌려줄 돈 없으니까 사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세 사기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얘기예요. 자,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한 시기가 2019년과 2020년 갭 투자가 아주 극성을 부릴 때죠. 자, 이때 이제 부동산을 팔아넘긴 이제 이 사람들한테 A씨한테 이제 부동산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갭 투자라고 또 부추긴 부동산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게 한 두세 군데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죠. 그죠? 다 팔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자, 이때 매매가가 1억 5천이었는데 전세가를 1억 6천에 세팅해 준 거야. 자, 바로 이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잖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전세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기를 친 거야.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100채면은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200채면 20억이 들어오는 거야. 300채면 30억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30억 갖고 도망간 거야. 그냥 노숙자 이름으로 그냥 명의 변경 해버린 다음에. 이제 그런 사기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을 해가도 최근에 이제 집값이 하락했고 오피스텔 거래가도 하락했죠. 거기다가 체납세까지 지불해야 되니까 가구당 2천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3분의 1 토막 난 거야. 한 3분의 1이 원금이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표 A씨는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별다른 재산 없이,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안 찾겠죠. 그래서 전세 찾는 세입자가 역대 최저가 됐어요. 자, 25개 자치구 중에서 빌라 전세율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 자, 노원구의 1분기 전월세 거래량 총 424건 가운데 전세 거래가 42.2%. 원래 전세 거래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이제 확 줄어든 거예요. 뭐 종로구, 강남구, 송파구도 다 40%대. 7개의 자치구의 전세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파트도 전세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아파트도 전체 거래의 57.7%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1분기에. 예?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세를 못 사는 거야. 저라고 해도 지금 전세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뭐 나중에 돈을 빼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죠? 불안하죠. 물론 이제 뭐 매매가가 뭐 한 7억인데 전세가가 2억 5천이다. 융자가 없다고 하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 뭐 확정 신고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빌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구축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게 대부분의 지방은 또 구축들이 많아서 이 전세가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80%, 90%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잖아. 그러면 하락하면 전세가와 매매가와 똑같아진다고. 그러면 전세금 빼달라고 하면 그냥 네가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이거 정말. 결국은 이게 어떤 투기판에 염증이 터진 거예요. 결국은 과도하게 오른 전세 가격, 과도하게 오른 레버리지를 이용한 전세 갭 투자로 그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것을 본 그 사기꾼들이 집단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로 사기를 친 거죠. 그죠? 자, 이게 결국은 이 아파트 갭 투기로 결국은 시작된 게 결국은 이런 참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빌라 시장은 다 무너졌고 이미 뭐 빌라 가지신 분들 이제 엄청난 지금 역전세를 만나고 있을 거야. 자, 오피스텔도 거의 무피 풀피 투자거든요. 그럼 오피스텔 시장도 전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썩다리 아파트들, 소형 아파트들, 자, 그런 무피 풀피 투자도 대규모 또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그게 이제 서울 쪽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 확산될 수도 있고, 자, 이제 아파트 쪽에서 이런 사건들이 더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뭐 오늘도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올 하반기에 피크치를 칠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런 사건이 왜냐면 이제 2년 전에 이제 계약을 많이 쳤잖아요. 바로 비싸게 계약을 쳤고 그 만기가 올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역전세난의 후폭풍이 불 것이다 라고 보시고,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각자 지금 자기 집의 시세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집주인의 어떤 그 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잘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